자, 그 다음에 수익 나는 상가 봅니다. 상가를 좀 돈을 벌여야 되는데 어쩌면 되느냐. 자, 봅니다. 지금 안양에 30 보면요. 안양 땅은, 상가는 요거를 15억 8,300에 사가지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좋아가지고, 요게 우리 부동산 경매꾼이 났습니다. 요게, 이 사람이 쓰는 유튜브로 보니까 해놨어요. 우리 투자증권이 영업 중이다가 4년간 공시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하고 32개를 공간을 만들어갖고 오피스 빌딩을 만듭니다. 오피스 사무실로. 예로 회의실, 텔레비실, 이런 식으로 공용으로 쭉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안양시의 랜드마크 명함을 갈 수 있고, 주차가 좋다. 주차가 좋아야 되겠죠. 여런데, 주차가 좋아야 됩니다. 자, 여기 창원서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시티7이 또 이래요. 이게 창원에 보면요. 대원구, 여기 시티7에 보면은 비슷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나 여기나. 그럼 시티7의 면적을 이렇게 해서 한 90평, 100평을 잡아두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를, 월 한 1,800, 2천만원 밖으로 쪼개가지고 임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뭐가 좋아야 됩니까? 첫째. 임대하려고 하면은 주차가 제일 좋아야 돼요. 우리 시티7은 주차가 무료입니다. 무료고 가면은 엄청 넓어요. 넓고 주차하기 참 좋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한 100평, 요것도 정권에 사거든요. 옛날에 정권에서 있다가 나간 자리입니다. 이게 12에 12540. 12에 12540. 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티7을 구상해 보면은, 이런 거 낙차 받았을 때 공간을 32개로 변경합니다. 자, 1인실은 주로 누가 쓰면 이런 거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한 평짜리도 되죠. 그런데다가 월세를 10만원씩 받고 해도 됩니다. 그죠? 10만원씩 받고, 10개를 해가지고 100만원, 10평 가지고 100만원 해준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주로 안 쓰겠죠? 근데 쓸 수도 있으니까 쓰면은, 주차가 좋은 데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수강시가 옵니다. 31번에 이걸 엊그제 받았어요. 엊그제 받아가지고 전용 90평을 상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2천만원 이제 됐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90평이면요. 20에 10148. 자, 다시 12에 12540 봅니다. 12에 12540. 근데 시티7은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번호가 틀리네. 몇 분이죠? 15240. 자, 그래서 요런 거는 104평짜리인데요. 요런 거를 보통 낙찰받아요, 여러분들이. 요런데 아주, 상가가 상권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거의 신안에 바로 위에거든요. 위인데, 물건이 좋아요. 좋은데, 요런 거 낙찰받으면은, 뭐를 강화해, 그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주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티7 요거는. 들어가 보면은 뻥 뚫려가지고 주차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이 보통 있다가 나간 건물이 많아요. 이게. 이거는 주로 정권회사죠. 정권회사가 있다가 나갔습니다. 이게. 자, 요런 거하고, 아까 안양하고 비슷한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수강시 받은 요겁니다. 20에 101498. 자, 요거는, 김해 3개동인데, 김해의 3개동의 전용이 90평입니다. 90평. 그래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시키고 불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인 명의로 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뭐 2등하고 사연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이 받아요. 수강생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데 이 주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딱 물어보면 주차를 물어봅니다. 몇 대 됩니까? 그거를 물어보고요. 근데 아까 시티7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이거는 주차가 열악해요. 하고 지금 공간이 뻥 뚫려가 있어요. 자, 이거 받으면 5천이고 받으면 뭐 할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까 지금. 네? 자, 일단은 비어 있으면요. 여기 보면은 관리비가 지금 현재 1,500이래요. 근데 지금 부른 게 한 2천만 밀렸대요. 2천만원 밀렸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1평인데 관리비는 여기서 부담 안 합니다. 어디서 부담하죠? 관리비는 평가서에 보면은 분양 면적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분양 면적. 요 보면 있죠? 요 보게 이제 평가에서 보면은 이 두 개니까 분양 면적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166배 됩니다. 그러면 평당 만원 크면 한 달에 160만원 내놔야 됩니다. 알겠죠? 비어있어도 내놔야 되고,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5천원 같으면 한 80만원 되겠다, 그죠? 80만원. 이제 그런 고민 해봐야 돼요. 그럼 이런 공상가를 낮춰갖고 뭐 하면 되느냐? 자,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식 상가거든요. 학원 옛날에 쓴 이런 상가인데, 요가 학원 이런데, 지금 뭐를 바꿨죠, 지금? 이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법인명의를 바꿔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룸 37개를 바꿨어요. 비용은 좀 들었겠지만은, 바꿔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시대로 바꾼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실 상가를 다중주택을 하면 어떻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다중주택. 그럼 다중주택이 뭐냐, 그러면은,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방. 일명 뭡니까? 하숙방 그럼 알겠죠? 무슨 뜻인지. 하숙방. 공용 지사를 하고, 하숙방은 지사시설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됩니다. 지사시설. 자, 그래서 34번에 보면요. 공실로 경쟁력을 잃은 소형 건설 건물을 해결한 방법은 다중주택으로 하면 어떻게나 이 이야기 나옵니다. 다중주택. 우리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 일명 하숙방으로 건축물 관련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현재 3계층에 100평 하다가 이게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평 이하로 가능하다. 왜냐 그러면은 전신안이 지금 굉장히 심하니까, 수도권 특히 심하니까 100평 말고 자 200평도 좋다. 상가 사갖고 너가 주거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니까 200평 이하에서 가능하다. 이 3계층에 예로 5층짜리다 그러면요. 3, 4, 5층 상가다 그러면 3, 4, 5층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3, 4, 5층. 안 가면 2, 3, 4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바꾸는데, 서울은 참고로 주차 대수가요, 상가는 40평에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상가는 40평 한 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1.49대 같은 뭐 한 대인데, 1.5가 되면 상가가 두 대입니다. 그럼 결국 60평까지는 한 대가 되고요, 60평이 넘으면은 두 대가 됩니다. 상가. 서울에서는.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근데 35입니다. 다중주택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잘 봅니다. 하나만 보세요. 복도 및 계단이고, 요거는 공룡입니다. 이거는 공룡. 여러분들이 이제 공룡 치사장 이런 겁니다. 치사한 데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계단을 쭉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룡 치사장으로 쓰고, 이런 겁니다. 다중주택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있고, 서구 도마동도 이것도 다중주택입니다. 찾아보시면은 다중주택이에요. 다가구 원룸입니다. 그럼 36번도 36번 진주거도 다중주택입니다. 요것도 다중주택. 그래서 주로 대학교 근방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상가를 사가지고 자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37번에 봅니다. 37번 공실로 경쟁력 이런 소형 건설 건물을 해는 방법은 다중주택이다 이라고 단위쌤이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요때 당시에는 이게 100평입니다. 100평이 이제 예로 사무실 점포를요 이 다중주택 바꾸는 겁니다. 자, 대학교 앞 옆에 상가를 알짜받았어. 상가를. 근데 차가 잘 안 들어가고 영 막 안에 꾸져가지고 좀 어려워. 다 사무실이라. 그래서 막 한 30으로 샀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럼 대학교 앞에. 이 답이 이겁니다. 다중주택에. 월세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나올 수 있느냐? 그럼 된다. 합법적으로 된다. 그럼 전에는 이게 100평인데, 이게 100평, 지금 몇 평이라고요? 660이니까 200평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2010의 5월 3일. 요게 이제 다중주택 바꾸는 겁니다. 2010의 5월 3일. 자, 리모델링 전문가 우리 학원에 강의를 왔어요. 와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했다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지금 보면 사라면은 여러분이 사겠습니까, 이거? 3층짜리 건물입니다. 벨로죠? 느낌상 벨로죠, 일단. 그죠? 벨로고,
이게 보면은 임대도 문구점 이렇습니다. 1층은 문구점, 2층에 주택이고 뭐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럼 바꾸면 되느냐? 1층이 점포고 2층이 주택인데 자기가 바꾼 것은 지금 한번 봅니다. 전자지도를 보면요. 스카이뷰를 보면은 이 집입니다. 이 집. 코나 이 집입니다. 코나 이 집. 이 집인데 로드뷰를 보면은 아까 그게 어떻게 변했나 하면요. 자, 이 변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다중주택으로 바뀐 겁니다. 다중주택으로, 이게 1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중주택. 밑에는 이제 커피점 들어오고, 위에는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 공실 상가를. 정답은 뭐라고요? 다중주택도 좋아요. 아까 고시원도 좋지만은, 다중주택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중주택은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중주택. 그죠? 하숙방. 요거는 또 바꾸죠. 이게, 틀렸네. 660,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요건데, 이게 이제 변기돼서 660제곱미터로 증가. 그죠? 200평. 3계층을 만났어. 3층이 아니고 3계층. 3계층은 말로 알겠죠? 3계층. 예로 5층 건물인데 2, 3, 4를 내가 바꾸겠다는지 3, 4, 5를 바꾸겠다는지 3계층만 바꾸는데 200평 안이다. 이 말입니다. 3계층 안에 200평 이내. 자, 그래서 38번에 보면은 오래된 상가는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하자. 575항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3번에 보니까요. 660제곱미터 이하고 지하층은 제외하겠다. 그죠? 3계층 이하다. 1층에 필요해 하면 그거는 막 봐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3계층에 200평 이하다.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39번입니다. 39번 보면요.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하고 330에서 660으로 요게 금년도 6월달에 지난달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한 200평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자, 쭉 그냥 보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40번입니다. 40번. 창원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19에 1979. 전국에 대학교가 많아요. 전국의 대학교 앞에 상가가 좀 안에 주차도 안 되고 흐름한 상가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요. 요것도 보면은 이제 상가를 잡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놀이장이든지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은 뭐 하면 되느냐? 전자지도를 딱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게 오른쪽에 이게 창원대학교거든요. 이게 창원대학교입니다. 운동장 있고, 창원대학교 정문에서 얼마 안 들리는 상가입니다. 이게. 거리를 따져보니까 정문에서 한 200m 떨어진 상가입니다. 아시겠죠? 상가인데 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에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상가를 낙찰받아갖고 뭐 하면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바꾸면 좋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은요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요거는 시청의 담당이 보통 문화위생과입니다. 건축과하고 상관없어요. 요거는 이제 시청의 문화위생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42번을 보면은, 자, 우리 수강생 이런 사례였죠. 07-3588입니다. 07-3588. 42번에 보면은 공매에서 1억 4,100에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당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경매는 몇 명이 들어오냐? 요게 2억 3천에 낙찰입니다. 2억 3천에 11명이 붙고 11명이 낙찰에 들어왔고 2억 3천 되고, 요거는 공매에서 대구 사람이 낙찰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장 가서 이 사람을 꼬십니다. 내가 1억 4,100에 낙찰받았는데 요거를 넘가줄게, 사가라. 그러면 당신이 2억 3천 낙찰이 필요 없는 거 한 1억 한 9천 정도만 주면은 나는 5천 묻고 니는 4천 싸게 사고 어떻노? 이래갖고 나하고 은행에 나한테 왔어요.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에 와서 대출에 들어왔어요. 두 분이. 자, 그래서 은행에서
일단 대구 산업부를 이전합니다. A 앞으로 이전을 시키고 바로 경매 낙찰받은 B를 앞으로 바로 그날짜로 채무자 명령을 변경을 해줍니다. 은행은 그대로 신한은행이고 그날 법무사는 두 탕 띄었어요. A한테 이전 설정하고 또 B한테 이전하고 또 막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되게 또 좋아했고요. 자, 그래서 A는 1,400만원 10% 걸고 5천만원 묻고 빠졌고 B는 1억 9천에 4천만원 또 작게 샀어요. 작게, 경매보다는 작게 또 잔금을 치렀어.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요거를 낙찰을 받았고 뭐 했나 하면요. 처음에 요겁니다. 요거. 흐름하죠? 요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리치빌로 이렇게 바꿔요. 자, 그림 잘 보죠? 이렇게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법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신설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숙박업이 생활숙박 하나 세분화돼요. 그럼 이렇게 생활숙박업은 뭐냐? 치사가 됩니다. 치사. 자, 우리 모텔에 치사되면은 원래 치사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치사가 돼요. 이 법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전세난이 심하니까. 자, 오래된 여관 같은 거 낙찰받아갖고 주거로 바꿔라. 그 전세를 흡수해라. 이런 겁니다. 전국에. 자, 그런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사를 해가지고 이 수강, 여기에 들어온 사람도 임차인도 우리한테 학원에 수강해갖고 이 낙찰자도 또 수강해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문제는 자,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팔았대요. 얼마 전에 자기가 한 8년, 9년까지 다 팔았대요.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1억 9천하고 뭐 안에 싱크대 넣어야 되니까 원래 모텔 아닙니까? 그죠? 싱크대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쓰다가 보증금 3억에 월세가 350만원인데 8억 5천에 팔았대요. 8억 5천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뭡니까 지금?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이 되느냐? 했더니 10원도 안 냈대요. 왜냐? 이 임차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전입해갖고 2년 뭐 계약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이 이 절반이 넘으면은 우리는요, 이 절반이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절반 이상이 되면은 1주택 비과세가 이거 적용됩니다. 또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요거는 실제가 주택으로 쓴다 하면은 주거로 보는 거예요. 주거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 한 2억 8억 5천 팔았는 게 2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차이 생겼으니까 6억의 차이 같으면은 한 40% 2억 4천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일 관건이 뭡니까? 낙찰 받아 뭐 시도세 골치 아프죠. 또 팔모 양도세 골치 아프잖아요. 상가를 사갖고 주거로 다 만들어 가지고 10원도 안 내고 빠져나갔다. 그럼 양도세 제로다. 이런 엄청 특혜죠. 우리 MP랑 좀 비슷한 이런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다 양도소득이 없었습니다. 10원도 안 냈대요. 그래서 혹시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통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름은 진환씨입니다. 진환. 외다이. 진환. 진환씨인데, 연락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생활 숙박시설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다. 자,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상 변경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요 양식에서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또 위생과도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자기들 점검 나간대요. 모텔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점검이 나오면은, 욕실이 있어야 된대. 욕실. 그 다음 싱크대가 갖춰져 있는가, 주거가 되는 지사시설이 있는가 본대요. 이 생활 숙박을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는 것이 이제 싱크대 있는가, 욕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가, 그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환풍기를 본대. 환풍기 있는가 없는가. 환풍기. 그 정도 보고 만족스러우면 보통 다 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은 일단은 지금 양도소득세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이제 빠졌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이게.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핑계 가지고 최근에 신규 분양을 하면서 지금 창원도 상해 보면요, 생활 숙박시설 분양해갖고 지금 여러 옵시대 같은 것들이 막 분양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자, 정부에서는 저기 아파트 그 자꾸 주거를 해가지고 주택수에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채를 사가지고, 여러 하나를, 한 공간을 여러 막 25명 정도 사가지고 아파트를 쓴단 말이죠. 지가.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원래는 숙박시설인데 임대를 안 놨고 지가 들어 사는 거예요. 주거로 아파트 개념으로 산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지자가 안 맞는 거죠. 원래 줄 때는 전세난을 없애려고 한 건데 지가 들어와서 아파트 좀 사는데 싸게 해서 아파트는 10억 가는데 그래 되는 건 3억쯤 사거든요. 생활 숙박시설은 같은 면적이라도 거기는 그거 사가지고 그만 아파트 좀 쓰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 보면 이제 지사시설을 갖춘 장기 투수형 생활 숙박시설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고쳤다. 이거는 뭐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숙박 용도가 집주인 거주는 그냥 자기 주택 아파트 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는 정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주거를 아예 이제 신청하더니 뭘 바꿔야 됩니다. 용도를. 원래는 우리가 이제 낡은 모텔 25실을 사가지고 임대를 한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건데, 요거는 이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숙박업, 자, 일반 주택 있고 생활 숙박시설인데, 요거는 다주택에도 빠지고 뭐 이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있으면은. 그래서 정부에서 요거는 규제하겠다 말입니다. 임대를 안 하고, 지가 아파트 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숙박시설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43번 보세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매우 적합한데 20의 623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목포에 이런 모텔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요. 목포에, 목포에 100평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모텔이 장사가 잘 되느냐? 이러니까 모텔이 호실 되어 있죠. 이렇게 뭐 호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모텔 옆에 새 모텔을 들었으면은 이 단점이요. 요 터미널하고 근처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모텔이 보면 막 이제 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모텔이 퀸스 모텔도 생기고 막 막 모텔 막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장사가 안 돼요. 옛날 꾸져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을 바꾸는데, 단,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준주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수강생들이 정보 공개를 많이 신청했어요. 정보 공개. 정보 공개를 신청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받아갖고 많이 했어요. 미리 낙찰받기 전에 정보공개 신청해서 자, 저 생활 숙박시설 변경이 가능한가? 아까 문화유산가 있죠? 그거다가 이제 정보 공개를 해서 많이 답을 받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은 요런 거를 사셔가지고 싱크대에 넣고 방이 20개 20개 싱크대에 넣습니다. 싱크대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임대를 잘 놨고 2년 뒤에 전입이 잘 들어오고 하면은 2년 뒤에 이제 주거를 해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뭡니까? 비과세. 아시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아까 그런 식으로 아까 빨리 나온 겁니다. 아까 수강생 보니까 양수 안 냈어요. 자, 그러면 전주도 봅니다. 전라북도 전주도 요 보면은 4억 2,200인데 요것도 아주 적합해요. 20에 7397.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고요, 제가? 응? 자, 특징구에, 전주의 특징구에 나옵니다.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이게 청수가, 이게 높습니다. 청수 높죠? 뭐, 6층짜리 이런 겁니다. 그죠? 일이 있는데, 전자 지도를 보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모텔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이게 7층짜리 모텔인데, 옆에 모텔들은 2층짜리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7층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모텔 들어오기도 안 들어올까? 요새는 보안 조심해야 되죠? 걸리면 코피 터지죠?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낙찰받아서 요거를 얘로 12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낙찰 받고 80% 대출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싱크대 넣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싱크대 넣고 해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을 바꾸면 좋겠다. 그 아닙니다. 자, 포항 이것도 좋아요. 5억 6천원대 2억 7천. 좋죠? 19에 5308. 자,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 포항에도 94평에 180평입니다. 그죠? 이게 모텔이 있죠. 퀸 모텔. 그죠? 이런 모텔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내실도 있고, 방이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싱크대 있고, 그 다음 안에 욕탕 있죠? 욕탕 있고, 그 다음 또 뭐 보내줍니까? 요 한풍교 있네. 그죠? 그럼 요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싱크대만 이제 좀 설치하면은 이제 생활수가 되는 겁니다. 월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한번 퇴직을 앞둔 사람은 요쪽에다가 초점 맞춰서, 이거 그죠? 이 새로 생겨나니까 이거 장사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가는 게 좋다. 또, 되고 안 되고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필요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알겠죠?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계획관리, 자연녹지 못해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되는데 17은 너무 크죠. NFP고. 천안은 그렇고요. 충북 청도는 계획관리지역은 안 됩니다. 알겠죠? 2층 셀프로 모텔은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에 김천도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 고성도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 모텔은 안 된다. 그러나 2층 셀프 모텔로 영업을 잘하면 수익은 창출되겠다. 지금 모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가 봐, 모텔에. 지금 코로나 한 2년 생기면서 지금 영막 모텔이 문을 닫는 많아. 그럼 요럴 때 잘 사고, 옛날에는 모텔 돈 많이 벌었거든요. 1층, 2층이죠. 1층 차 대고 2층에 들어가고 하는데 있죠, 모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이 저가로 살 수 있는 적기다 보여집니다. 적기. 자, 아까 뭐 45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뭐냐, 그죠? 그래갖고 쭉 나오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번 한번 마지막이네 봅니다. 지금 이제 누가 물어봤는데 낙찰 받았고 이제 이전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해놨어. 파는 게 문제죠. 파는 거. 상가든 주택이든 뭐 아파트에 알아서 팔리겠지만은 그 외에는 상가나 일반 뭐 사무실 뭐 등등 팔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런 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사촌 이종 동생인데 요 집을 가 있어요. 요 집을 양산에서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좀 팔아달래요. 팔면 좋겠대. 어쩌면 되느냐? 자, 있죠. 저가 낙찰 물건을 고가에 파는 방법. 세 가지 해놨더요. 우집하면 됩니까, 지금? 자, 낙찰 받았어, 싸게. 그럼 이거를 예로 고가 팔고 싶어요. 그럼 주로 잡니까, 여러분들? 중개업소 내놨죠? 주변에. 그 방법이 없잖아요. 중개업소 한 대군데 옆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놓으면은, 예로 토지 같아도 마찬가지. 그만 서랍에 딱 이어놨고, 예, 알겠습니다. 서랍에 해놨고, 눈 잡니다. 거의 95분 눈 잡니다. 알죠? 잠자고 있어요. 홍보 안 됩니다. 그럼 홍보를 하는 방법 봅시다. 자, 낙찰을 받든지 매매를 받아서 보이는 나의 소유 부동산을 파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입니다. 우체국에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체국에. 자, 시리얼 가면은 중개업 조회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개업소를 엑셀 파일로 확보를 해서 500개, 1000개. 우체국에 전자우편은 칼라 한 장당 660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조회해서 하는 방법인데 할 줄 모르면은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가 있으니까, 우리 조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에. 그 연락하면은 자료, 엑셀 파일, 이런 거 전자우편까지 옛날 내하고 해봤으니까 요거도. 자, 요거도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를 칼라에서 갑니다. 중개업소에.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우짜미가 이렇게 받아보고, 사거리에 멋진 상가 건물 3억 9천에 매도하겠다. 주소 나오고, 주인장 직거래 여기다. 이래서 해놓으면은,
중개업소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또 전화도 해보고, 방문하고 싶으면 방문도 해보고, 이제 답은 나왔으니까, 직거래도 된다 이랬으니까 벌써.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요. 우체국에 가서 요거를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하려고 뭐 짜면 되느냐? 어디 간다고요? 시리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리얼. 자, 네이버나 다음에서 시리얼 칩니다. 시리얼 쳐가지고 근데 이 찾기가 오히려 다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시리얼 한국주택토지공사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죠? 시리얼. 자, 갔습니다. 시리얼 가가지고 중개업 종합정보 중개업 종합정보 찾기 서비스입니다. 찾기 서비스. 자, 다시요. 시리얼 가서 어디 한다고요? 시리얼 가서 시리얼 가가지고 찾기 서비스. 자, 여기 들어간다. 찾기 서비스. 자, 한번 들어갑니다. 찾기 서비스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 조회가 있어. 중개업 조회. 자, 찾기 서비스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 자, 요 갑니다. 요 가서 이제 양산이니까 예로 경남에 그죠? 경상남도 그냥 검색해볼까요? 나오는가? 시군구는 표시해놨네요. 그러면 양산시 자, 검색하니까 양산의 중개업소가 지금 몇 군데 지금 나오죠? 그러면은 요 곱하기 아까 칼라가 단가가 660원입니다. 660원. 막 1,000원 보다 간단하게 1,000원 그러면은 한 86만원 주면은 막 날라간다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예로 바로 일당은 30만원 하고 66만원 하고 68에 48 한 50만 되겠네. 50만 하고 인건비 30만 하고 80만 주면은 한 803군데에 한 3, 4일 뒤에 우편으로 한 장짜리 안내장이 나가는 겁니다. 소장들한테. 그럼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눌러가지고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은 저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엑셀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863개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있으면 날라가죠. 그죠? 안대장 한 장하고 우체국에 들러주면은 우체국에서 전산 작업해갖고 뒷날 바로 날라갑니다. 바로 날라가요. 날라가고, 그래서 우편번호도 찾고 이래야 되니까 예로 803개 같으면요. 단가 700원 계산하세요. 간단하게. 700원, 칼로 한 장에 700원. 7, 8에 56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하루 일당 30만원 하고, 그래서 계산해서 주면은, 우리 조교한테 주면 잘합니다. 내가 몇 분 쪼개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복사해가지고, 그 우편번호 찾아가지고 날아갑니다. 한 방에. 한 방에 나와, 한 방에.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800군데서 양산에서 다 접수가 됐죠. 그러면은 잘 찾아옵니다. 뭐, 특히 식당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거 잘 찾아와요. 매물을. 자, 그 다음에는 2번이 뭡니까? 2번. LH공사에 파는 방법.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사는 게 있어요. 그럼 LH공사에 자기 그 거주장 가보세요. 주거복지센터에 가보면은, 뭐, 15년 지난 건물, 또 10년 안 된 다가구, 뭐 등등등등 많이 삽니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매입이 대상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경매를 한번 보낼 필요 있어요. 내 땅 가지고, 손에 땅 가지고 있어요. 임야 땅을 가 있습니다. 전달로 가는데 안 팔려. 중개선에 놨더니 조용해. 2년, 3년 동안. 근데 팔고 싶어, 지금. 알겠죠? 내년 되면 세금도 뭐 70% 사니까 땅도 올해 팔면 낫겠죠? 세금이 작으니까, 그죠? 무인세니까. 올해 말까지 파고 싶다. 그러면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임의 경매는 설정에 하면은 오늘 건조당 이거 설정하고 내일 기배들 하면은 모양이 잘 좋잖아요. 장난치나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 신청해서 1억 내가 있다, 빚중기 있다, 이라고 이자를 6개월, 1년차 냈다 해갖고 이제 경매를 넣는 이런 강제 경매. 그죠?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등등해서. 그래서 강제 경매를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시리얼에서 이게 1번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좋습니다.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제분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엑셀에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은 몇 개 됩니다. 그러면 중격수 몇 개도 여러분들이 뭐 수급이 많이 딴 같은 거는 인정 작업해갖고 최소 500만원, 1000만 줘야 돼. 아무리 잡혀줘도. 그럴 바에는 돈만 주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경상남도에 작으면 한 800개 촌돈에 뿌려놓으면은 전부 다 쳐다보고, 아이, 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알겠죠? 팔아라, 말아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재밌는 방법이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방법이 있더라. 그럼 요거를 한번 보세요. 596강 보시면 재미납니다.